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이 강의를 주제로 하는 축구 신화의 한 영상에 이런 주장을 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강인의 포지션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강인이 왼쪽에 있어야 곧바로 왼발로 크로스를 날릴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이강인이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쪽, 즉 왼쪽으로 접어야 하고 따라서 왼쪽에서보다는 오른쪽에서 올리는 크로스가 타이밍이 늦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윙어는 바른발 윙어가 되어야 하고 윙어는 크로스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장이 말하는 유형의 윙어는 고전적 유형의 윙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축구의 흐름은 바른발 윙어보다는 반대발 윙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서는 왼발 윙어가 그리고 왼쪽에서는 오른발 윙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른쪽 윙어에는 왼발이 주발인 클루셉스키가 뛰고 있고 왼쪽에는 오른발이 주발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이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축구에서는 반대발 윙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윙어의 역할이 과거 고전적인 윙어 역할에서 확장되어 전술적으로 보다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의 주장이자 공격형 미들로 아스널의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 웨데고르의 경우도 왼발잡이이지만 주로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윙어의 역할 변화는 한 시대를 압도한 슈퍼스타의 플레이 스타일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구 최강의 왼발인 바르셀로나 시절의 메시의 경우도 웨데고르와 같이 주로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했고 메시의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반대발 윙어가 주류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변화는 현대 축구가 보다 중앙지향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잉글랜드 축구로 대변되던 사이드에스의 크로스와 이를 헤드로 골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윙플레이는 전술 자체의 득점 확률이 중앙을 공략하는 전술 패턴보다는 떨어졌고 또 수비수들의 장신화로 인해서 그 위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메시를 모델로 하는 윙어들의 중앙지향적인 공격 패턴이 주류를 이루면서 지금의 현대 축구의 윙어들은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보다는 박스 안을 노리는 중앙지향적인 플레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아놀드와 로브슨의 좌우 풀백들의 스피디한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 패턴으로 챔스 우승 타이틀을 가져간 적이 있지만 지금은 맨시티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중앙지향적인 공격 전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새로운 공격 패턴이 구사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리버풀의 좌우 풀백들의 직선적인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기반으로 하는 패턴이 주류였지만 현재는 좌우 풀백들이 오히려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오버래핑보다는 언더래핑, 즉 좌우 풀백이 윙어의 등 뒤가 아니라 안쪽으로 침투하는 패턴의 공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왼쪽에서는 우도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축구가 중앙지향적인 공격 패턴에 중점을 두면서 윙어들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사이드로부터 중앙지향적인 공격 패턴으로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윙어들 다수가 반대발 윙어인 이유인 것입니다. 즉 윙어는 단순히 크로스를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흔들거나 부수고 들어가는 어태커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바른발 윙어보다는 반대발 윙어가 활동폭이나 시야를 확보하는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는 반대발 윙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발 윙어의 정의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타이틀에서 이강인의 발이 3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앞서 본 윙어 스타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강인은 반대발 윙어와 바른발 윙어 이 모든 역할을 최고 수준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크로스에서는 바른발로 정교하면서도 날카로운 킥을 뿌려주고 있고 반대발로는 탄성이 나오는 멋진 볼 터치와 섬뜩한 킥패스를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발인 오른발로도 정확한 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탁월한 개인기와 번뜩이는 센스로 플레이메이킹 역할까지 역시 최고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리킥골을 포함하여 이강인이 마지막으로 증명해야 하는 슈팅에서도 최고의 스킬과 날카로움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메시를 연상케 하는 아크로바틱하면서도 정교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벗기거나 돌파하는 장면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개인기와 팀 공헌도 측면으로 나누어서 평가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강인이 18살로 U20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전성기였던 메시가 종합 평균 점수가 9점 초반대였는데 이강인은 8점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슈팅 역량과 드리블 스킬 등에서는 메시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지금의 이강인은 그 차이를 거의 메우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메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바르셀로나의 팀 전력도 한 몫을 당연히 한 것이었고, 이런 측면에서는 메시와 같은 극강의 팀 전력에 도움이 없었던 이강인의 절대적인 재능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리블, 패스, 슈팅, 직접 프리킥, 크로스 등 모든 면에서 이강인의 수준은 현존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경기 전체를 읽고 템포를 조절하면서 동료 선수들이 이강인의 역량을 소화하고 받쳐주는 환경까지 조성된다면, 그리고 이강인이 메시와 같이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고 활약을 하게 된다면 이강인의 포텐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은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에서 손흥민 다음에 위상과 비중을 이강인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게 되자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의 그 엄청난 활약에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손흥민과 황희찬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의 센스와 순간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하고 이를 제대로 받아 먹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속팀인 파리 상제르맹에서도 이강인의 위치는 팀의 에이스는커녕 아직은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고 걸맞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바페가 이강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실전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가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강인의 역량이 완전하게 분출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팀 내 지휘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한 바가 있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에 아스널의 주장으로 아스널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외대고로 정도의 비중과 활약을 이강인이 맡게 된다면 이강인은 정말로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글로벌 슈퍼스타로 비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최근까지 거의 모든 공격수들이 하지 못했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전성기의 메시조차도 이강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플레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지는 못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 메시의 발과 이니에스타의 발이 이강인의 발에서 모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강인이 펼쳐 보이고 있는 세 개의 발인 것입니다. 지난 사우디전과 특히 호주전 경기에서 이강인은 최근까지 아주 드물게 보여주곤 했던 유행의 킥과 패스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왼발 아웃사이드 킥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왼발 아웃사이드 킥으로 주로 패스를 했는데 아주 가끔은 슈팅까지 시도도 하곤 했습니다. 흔히 아웃프런트 킥이라고 하는데 발등의 바깥면으로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웃프런트 킥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발목 스킬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인체 구조상 인프런트 킥은 자연스러운 것인 반면 아웃프런트 킥은 인체 구조의 역학을 거스르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한 발목 스킬을 구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웃프런트 킥의 대명사인 선수가 바로 과레스마입니다. 이 과레스마는 오른발 아웃프런트 슈팅으로 많은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프런트 킥으로 하는 슈팅을 과레스마 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호주전에서 이강인은 왼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절묘한 키패스를 여러 차례 찔러주었습니다. 그 패스의 순간 타이밍과 정교한 궤적은 사실 메시의 그것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보았던 아웃프런트 킥 중에는 최고의 레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의 왼발 역량은 현존 최고의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왼발 아웃프런트 킥 역시 현존 최고 수준입니다. 전자가 메시의 왼발이라면 후자는 이니에스타의 오른발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즉 이강인의 왼발 아웃프런트 킥의 퀄리티가 오른발의 패스 마스터인 이니에스타의 패스 퀄리티에 비견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이러한 역량은 이강인의 포지션이 오른쪽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왼쪽이어야 하는가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든 이강인은 실질적으로 양발을 최고 수준으로 구사하는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과레스마와 같이 왼발 아웃프런트로 멋진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곧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대활약이 이강인이 유로 무대에서 다시 한번 크게 날아오르는 추진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강인의 발롱도르 한번 당차게 꿈꿔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